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시와입니다. 광복절날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인트로에서 AI를 통해서 이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복원해서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재현하는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분들께 광복의 소식이 전해졌다면 어땠을까? 아마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어렸을 때는 유관순 누나였는데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까 열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님, 윤봉길 의사 등등 또 여기 계신 많은 훌륭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조국을 위해 몸바치신, 희생하신 수많은 독립투사들께 감사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슴이 벅차오르죠. 이 벅찬 가슴을 안고 오늘의 본격적인 영상 출발합니다. 자, 먼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었죠. 예상보다는 낮게 2.9%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꺾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면, 오늘 이렇게 낮게 발표되었다면, 예상보다도 더 낮게 코인이 떡상을 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하락을 하고 있어요. 어제 PPI라고 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먼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벌써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어제 선반영이 되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내려가면 이러다가 또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떡하나 하면서 그런 또 불안감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코인에게는 또 다른 불안한 소식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극기를 좀 똑바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은 어떨까? 0.5%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35%, 그리고 0.25%만 소극적으로 인하를 하겠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65%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이고는 있지만 미친 듯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 엔화의 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시장의 붕괴, 이런 위험 요소도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보수적으로 0.25, 또 제롬 파월이 원래 늦게 대응을 하고 이번에도 보나마나 데이터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천천히 맞춰가자, 이런 식으로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인 시장을 살짝 불안하게 만들었던 소식이 있다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10,000개의 비트코인. 미국 정부가 이 비트코인을 2주 전에 어느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트럼프 엿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옮긴 건데, 오늘 그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옮깁니다. 코인베이스 프라임은 기관 투자자들을 서비스해주고 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리 보냈는데 이걸 팔려고 보냈는지 아니면 그냥 맡겨놓은 건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시장에 불안감을 주기는 충분하다. 그리고 2주 전에 비트고 거래소로 20억 달러의 규모의 비트코인이 보내졌습니다. 그건 마운트곡스에서 보낸 건데요. 이틀 전에 그 비트코인이 전량 다른 지갑으로 보내졌습니다. 피해 보상이 시작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 물량을 통한 하방 압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비트스탬프 그리고 크라켄으로 보낸 물량은 더 많았지만 부분적인 매도만 이루어진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량도 하방 압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털고 가야 되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차라리 미리 다 정리하고 갈 길을 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광복절을 맞아 국가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얘기. 미국이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35조 달러.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빚에 대한 이자가 1년에 1.1조 달러입니다. 미국은 이걸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국방비보다도 높습니다. 세금 걷어서 갚을 그럴 수준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방법을 억지로 찾아보자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얘기하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만든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준비한다. 미국의 상원 의원인 루미스 의원이 발표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 법안,
여기에 비트코인을 5%까지 준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발행량의 5%, 100만 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한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es it mean for the United States to have a strategic Bitcoin reserve? How would this impact the financial position of the country? And how would it affect Bitcoin? Let's take a step back and explain what a strategic reserve is and why Bitcoin is an interesting reserve asset. A strategic reserve is when a government or business stockpiles specific materials to help when unexpected events arise. Examples of strategic reserves are food, water, oil, metals, minerals, medication, and now Bitcoin. If a government holds onto a surplus in food and water, it can help the population in times of natural disasters or war. So why would a government want to hold Bitcoin? What strategic benefits could be gained from that? Let's take the example of the United States to explain. The U.S. national debt is over $35 trillion today. Last year, over $1 trillion in taxpayer money went towards paying off just the interest on this debt. Anything that can help the U.S. pay off its debt strengthens the financial position of the country. One way to strengthen your position is by holding assets that increase in value over time. If this happens faster than new money is being printed, then it could help a country pay off a larger amount of debt in the future. The orange line represents how Bitcoin has grown by an average of over 60% per year for the past 10 years. Bitcoin's value grows so fast because it has a limited supply of 21 million, making it more scarce than gold, currencies, and other stores of value. This supply can't be changed. One country that already has a strategic Bitcoin reserve is El Salvador. It holds around 5,800 Bitcoin, worth around $340 million, and has made a profit of 38%, or around $50 million so far. The United States already owns 213,246 Bitcoin today, more than any other country, by confiscating it from the Silk Road marketplace and funds stolen from the exchange Bitfinex. If the U.S. could obtain 5% of all the Bitcoin supply, for example, this could help to pay off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national debt. If more countries create a strategic Bitcoin reserve, the price is impacted more. So being among the first countries to adopt it can be a great strategic move to increase your wealth relative to other countries. It forces all countries to consider this decision or risk being left behind. Bitcoin and all of its individual holders also benefit from this adoption, as owning and using it will keep getting easier over time. 자,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담을지 안 담을지는 아직 몰라요.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확률은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확률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 한국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 만약에 비트코인이 진짜로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된다면 그러면 먼저 따라하는 나라들이 유리하겠죠?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해야지 더 좋은 가격에 이걸 매집해서 장만하고 가격적인 우위에 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법안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이걸 가지고 또 갑론을박을 하면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우리나라 사정에 맞지 않다 사기네 뭐네 뭐 투자자 보호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고 늦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된다. 몇 퍼센트의 확률일까요? 우리가 뭐 그걸 아직 정확히 몰라요.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겠습니다. 10%로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따라하지는 않더라도 만약의 사태에 준비해서 어느 정도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자칫 잘못하면 엘살바도르한테도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전략적 자산을 넘어서 법정 화폐로 만들어서 지금 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하겠다. 루미스 법안 통과! 이렇게 되면 온 나라들이 서로 포모를 느끼면서 막 너도 나도 주워 담으려고 막 급하게 법안 통과시키고 전략 짜고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찔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자, 이제는 나라가 아니고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13F 파일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규모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분기에 뭘 얼만큼 가지고 있었느냐. 5월달에 1, 4분기에 대한 13F 파일링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나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지금 막 들어오고 있네.
800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매집하기 시작했고 미국 최상위 15개의 헤지펀드 중에서 50% 이상이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스콘신주에서는 연금 펀드로 비트코인 ETF를 매입하기 시작했죠. 자, 2, 4분기에는 어떤 정보가 나오고 있을까? 먼저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가 4억 1,9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ETF를 6월 30일까지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더 높을 수 있겠죠? 모건 스탠리는 1억 8,800만 달러 규모의 블랙록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에서는 100만 주가 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스위스 중앙은행 46만 6천 주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이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는 건가요? 아니죠. 비트코인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비트코인을 외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뱅가드는 게리 겐슬러의 친구죠. 비트코인을 무지 싫어합니다. 우리는 크립토 ETF를 런칭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뱅가드의 CEO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경쟁 업체를 복사하지 않겠다. 회사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랙록과 뱅가드의 ETF 규모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블랙록, 2위 뱅가드. ETF 자산의 규모. 블랙록이 2.894조 달러, 뱅가드 2.684조 달러.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펀드의 개수는 블랙록이 443개, 뱅가드는 86개. 블랙록은 친암호화폐, 뱅가드는 반암호화폐. 이런 금융 세력들은 돈 있는 쪽으로 몰려가게 돼 있는데 블랙록이 뱅가드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뱅가드가 블랙록 쪽으로 갈까요? 답은 벌써 나와 있죠. 시간의 문제이지 않을까. 자, 얼마 전에 마라톤 디지털에서 2억 4,900만 달러의 자금을 모금해서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돈 모금한다고 한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다 샀다고 합니다. 4,144개 비트코인을 벌써 사서 담아놨다.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진행하는 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따라하는 거죠? 따라쟁이라도 좋다. 잘하고 있는 마라톤 디지털. 자, 이제는 해리스 관련 소식입니다. 크립토 포 해리스라는 단체가 구성되었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암호화폐 투자자 또는 기업들이 해리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지난주에 백악관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민주당 대표들 나와! 그리고 뭔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자! 발전적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조금 분위기가 험악하게 흘러가면서 좀 안 좋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아예 없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뭔가는 좀 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남자가 척 슈머라는 민주당의 원내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크립토 법안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날 언급했던 내용을 본인이 셀카로 찍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nald Trump, so excited. And why are we here today? 왜 우리가 함께 Because we 모였나? all support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to be our 우리가 모두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다. next president, and we all believe in the future of crypto. 우리는 크립토의 미래에 대해서 모두가 믿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도 믿고 있다. 뭔가 발전적인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은행에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뒤집는 그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해서 조 바이든한테까지 올라갔는데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찬성표를 던졌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전략은 해리스는 그냥 난 몰라 하고 외면하고 이 사람이 대신 나서서 암호화폐 업계를 조금 떠안아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애플 로고. 애플사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개발자들이 이제부터는 결제 관련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Secure Element라는 모듈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트랜잭션을 지원하게 됩니다. NFC라면 핸드폰만 갖다 대면 딱 결제가 이루어지는 애플페이에서는 벌써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독점적으로 자기네들끼리만 그걸 할 수 있게 했는데 이제는 이걸 오픈한다. 이 독점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플이 오픈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핸드폰을 통해서 결제 탁 대고 결제를 하고 보내고 받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미래형 결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코인이 가장 수혜를 받지 않을까? 서클사의 CEO 제레미 알레어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제 곧
아이폰에서 USDC로 결제를 하게 된다. 빨랑빨랑 개발하자. 굉장히 큰 틀의 변화가 아닐까. 코인이 실생활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메타마스크, 여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지갑이죠.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이더리움 기반의 지갑입니다. 이더리움의 개발사인 컨센시스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타마스크에서 방스, 마스터카드 이 두 회사와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메타마스크, 마스터카드, 그리고 방스, 크립토로 지불하는 혁신적인 방법 공개. 메타마스크는 자체 보관 지갑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마스터카드 직불카드를 출시합니다. 1차적으로 이 카드는 EU 국가 그리고 영국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수천 개의 디지털 전용 카드에 제한된 파일럿을 통해 시작됩니다. 유럽에서 먼저 해보고 잘 되면 다른 나라들로 확장해 나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자하고 마스터카드는 안 받는 데가 거의 없죠. 만약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카드를 딱 긁으면 이 카드와 이 메타마스크와 연동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마스터카드가 쉽게 연결해 준다. 핸드폰 꺼내서 뭐 스캔해서 보내고 코드 받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카드 긁으면 끝. 상용화는 이렇게 쉬워야 되는데 이제는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금융 세력들이 나서서 이걸 주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카드는 EU 국가 그리고 영국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수천 개의 디지털 전용 카드에 제한된 파일럿을 통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의 시간. 이야, 체감이 되시나요? 뭔가 막 척척척척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코인을 통해서 혁신이 어쩌고 저쩌고 4차 산업혁명이 뭔가가 막 바뀌어질 것 같긴 한데 코인의 가격을 쳐다보면 뭐야 이거, 에이 다 뻥이잖아, 이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죠. 내 코인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이 변화가 허상은 아니겠죠. 가격은 결국 가치를 따라갑니다. 가격은 결국 가치를 따라간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감사합니다.